저는 평생을 남편의 가장 빛나는 트로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트로피는 스스로 빛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은퇴식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안은 샹들리에 불빛과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부인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완벽한 내조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꺼진 난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따뜻했던 자리에 찬바람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침 6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다림질한 회색 셔츠를 침대 곁에 놓았습니다. 35년간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넥타이 색깔도 좋아하는 반찬의 간도 약국에서 사야 할 영양제 종류도 모두 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죠. 언니는 정말 완벽한 아내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은퇴한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남편을 챙겼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동행하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걸 함께 본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어. 평생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 깨끗한 화장실, 채워진 냉장고, 정리된 서랍. 그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3개월 후 남편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부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할 거야.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릴 거라는 기대에 새 옷까지 장만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남편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김철수 부장님, 박영희 과장님, 이순자 비서님,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 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회사 동료들, 후배들, 심지어 운전기사의 이름까지.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내와 자식들 덕분에 제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지혜.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저는 그저 아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시려왔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됐어. 다들 책이 좋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65년을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김지혜. 이 이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는 누구인가요? 다음 날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 모은 돈. 남편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항상 이 돈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결혼 비용이 부족할 때, 남편이 아플 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동네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먼지 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스케치북 한 권과 연필 3자루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서투른 손으로 수채화 교실을 검색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한 달에 5만 원.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케치북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건 분명 제가 그은 선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화센터 복도를 서성이다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5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선생님이 사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걸 그려볼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정답이 없다니. 저는 평생 정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맛,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 시댁 식구들이 바라는 며느리상. 모두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적셨는지 물감이 종이에 번졌습니다. 빨간색이 번지면서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너무 진했습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엔 너무 옅었습니다. 사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의 그림을 슬쩍 봤습니다. 동그랗고 예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도 남들만큼 못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이게 뭐예요? 사과가 아니라 감자 같은데. 저는 움찔했습니다. 제 그림을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옆자리 여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배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재밌으면 됐죠. 재밌으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 몇 명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가서 남편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고 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카페에 앉아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림을 시작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너무 외로워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젊었을 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달랐지만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고 있다는 것.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김지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여보, 시댁에서는 큰 며느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저는 늘 관계 속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냥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65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붓질에 익숙해졌습니다.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색을 섞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되고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된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골목길에 핀 코스모스였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사실 그 골목길은 35년간 매일 지나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담벼락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을,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다른 것을 잊었습니다. 저녁 메뉴도, 남편의 약시간도, 빨래도, 설거지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붓과 종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제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툴렀지만 그건 분명 제가 본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지혜 씨 마음이 느껴져요. 제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6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늘 남의 마음만 읽어왔는데 누군가 제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 그림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스케치북은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수강생 여러분의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저만 망설였습니다. 지혜 씨도 하세요. 지혜 씨 그림 정말 좋던데. 옆자리 친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요. 전시가 실력 자랑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즐거워서 그린 거 보여주는 거지.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그린 그림을 전시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전시. 당신이? 왜? 그냥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행사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화가놀이야. 창피하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건 제가 결정할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낼까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 그린 코스모스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서툴지만 제일 진심이었으니까요. 전시 당일 저는 일찍 도착해 제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작은 명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코스모스? 김지혜.
제 이름이 작품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제 그림 앞에서 멈춰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제 그림 앞에 한참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그림 그리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인근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기교는 부족하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진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늦게 시작하신 거죠? 네. 65살에 처음 붓을 잡았어요. 대단하시네요. 계속 그리세요. 선생님의 그림엔 삶이 담겨 있어요. 그분은 명암을 건네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명암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알아봐 줬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전시회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그림을 그렸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SNS에 제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엉망이야. 저녁도 늦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문제예요? 당신 일은 집안 챙기는 거잖아. 그 말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6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김지혜입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35년 동안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당신은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더군요. 자서전에 제 이름 한 번 안 나왔잖아요. 그건 깜빡했을 뿐이야. 35년을 깜빡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 월세는 제 비상금으로 충분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림 도구, 스케치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이름을 완전히 찾으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 작업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젤 위에는 반쯤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길입니다. 제가 65년을 살아온, 하지만 제대로 본 적 없던 풍경입니다. 벽에는 지난 1년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코스모스, 골목길, 빗소리, 찻잔, 낡은 창문.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제 눈으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전화가 왔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응원해 줍니다. 딸아이는 지난주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전엔 웃어도 눈이 안 웃었는데 지금은 진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도 가끔 들러 그림을 봅니다. 엄마 재능 있으시네. 서툰 칭찬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제 그림은 이제 SNS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봅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저에겐 의미가 큽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덕분에 20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우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답장을 씁니다. 하나하나. 밤늦게까지 댓글을 읽고 답하고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카페에서, 산책로에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괜찮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그림 그려? 관심이라기보단 어색함을 채우려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했습니다. 제 그림에 대해, 제 하루에 대해, 제 기분에 대해. 남편은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툽니다. 그림도, 혼자 사는 것도. 가끔 외롭습니다. 가끔 두렵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 안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김지혜. 제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65년 만에 처음 만난 이름이지만 가장 오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이름이 잊힌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캔버스는 아직 비어 있을 뿐입니다.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만의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색을 칠하고 있나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입니다.